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이 박수철 예비역 공군 대령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선생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같이 이스라엘 국방부관으로 3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군에 계실 때 약 5,6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갖고 계신 아주 베테랑 조종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수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우선 그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얘기에 앞서서 두 나라를 잠깐 제가 비교를 해왔어요. 인구는 이스라엘이 880만 명이고 이란이 약 10배가 넘는 8,900만이 되는군요. 그리고 그 영토의 넓이는 그 이란의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의 약 79배나 넓어요. 그러니까 인구나 이 영토로 비하면 정말 상대가 안 되는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그런데 경제를 보니까요. 총 GDP, 국가 총생산액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란은 4,500억 불이고 이스라엘은 3,700억 불입니다. 그리고 1인당 그 국민소득은 그 이스라엘이 약 5만 불 가까이 되고 이란은 5,600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인당 국민소득은 한 10배 가까이 높으네요. 그리고 병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18만 명 맞죠? 네, 이란은 한 60만 명 현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방비는 또 이스라엘이 이란보다 많이 쓰고 있네요. 이란이 75억 불을 쓰고 있는데 1년에 이스라엘은 190억 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나라는 크고 인구도 많고 병력도 뭐 3배 이상 되는 저 이란인데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것 같은데 요새 이 현대전이라는 건 기술력이잖아요. 기술전인데 기술 전력은 어디가 더 우수하다고 보시나요? 정량적으로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스라엘은 눈과 귀를 가릴 수 있는 스텔스기를 F-35를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장거리 레이더나 또 다중 레이어 방공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보다는 이스라엘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아주 촘촘한 그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라든가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군집 드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수백 대의 그 드론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방공망이 아이언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소화할 수 없는 그 개수의 공격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다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딜레마가 있을 것이고 이란으로서도 이스라엘의 그 정밀 타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예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을 한다면 이 전쟁은 그냥 공중전이죠. 그러니까 서로 미사일 날리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투기 왔다 갔다 하고. 2,100km를 육상 어떤 병력이 투입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거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혹시 공수 특전사 같은 부대가 가서 낙하시키고 그럴 경우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인가요? 네. 그 사람이 기소 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무슨 범죄 혐의가 있어서. 네, 뇌물 혐의와 배임 혐의를 횡령 혐의 이런 거를 받고 있어서 2019년에 기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가 이제 전시 내각으로 되면서 좀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기소 중이고 재판 중이 돼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사법 리스크죠. 네.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전쟁을 자꾸 하려고 그런 데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제
그런 일각에서는 또 그런 네.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야당에서도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내에서는 있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을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지내던 예비역들도 네. 방위 산업체에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에서 전역하고 또 조종사도 있었고 여러 명들이 있었는데 주말마다 네. 약 2만 명의 그 사람들이 텔아비브 시내에서 네. 그 집회를 그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었죠. 네타냐후 총리 나가라고요? 네. 그 이제 그 당시에 사법 개혁이라는 그 민명 아래 대법원의 어떤 거부권 그런 사법 권한이 있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종교 그 시온주의 종교 정당과 함께 제정을 해가지고서 사법 무력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2만 명의 시민들이 그 항상 매 주말마다 나와서 이걸 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갔을 때도 제 그 아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을 할 것 같지 않은 분들이 그 시내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좀 이스라엘 사회가 좀 심각하게 분열이 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가 문제인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그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전에 뭐 6.1 전쟁 이런 거 보면 네, 단기적으로 그 전쟁을 아주 급속하게 공격하고 빨리 끝내고 이랬는데 네, 이번에 이제 전쟁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네. 길어지는데 이스라엘 전략이 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군 전략 특성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영토가 좁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국경 밖에서 한다. 네. 그래서 공군력과 포병 전력 이런 것들을 많이 키워서 전쟁이 나면 무조건 영토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영토 밖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자 지역에서 그렇죠. 가자 전투를 지역에서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 이란 같이 이렇게 원격 투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우리 영토에서는 전쟁을 안 한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속전속결 그래서 경제라든가 그 국민 생활이라든가 그런 어떤 영향을 최소화한다. 이런 몇 가지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참모장이 한 5년,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자신의 어떤 국방 중기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한 게 헤르치 할레비가 지금 현재 총참모장인데 이 사람이 세운 것이 이제 비상 계획으로 이제 말롯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전하고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속전속결 네. 말씀 그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고 빨리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적 수뇌부가 계속 살아가지고 다음번에 또 더 큰 공격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목표를 적 지도부의 완전한 괴멸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뿌리 빼야 된다 이거네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쟁은 다중 전선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북쪽에 헤즈볼라, 남쪽에 하마스, 주적은 이란인데 이런 그 국가가 아닌 테러 단체들, IS라든가 이런 테러 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해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국경 수비대도 늘리고 그리고 센서 투 슈터라고 그래가지고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 즉시에서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대대급 전력을 갖다가 이렇게 키운다. 그래서 이제 고스트 대대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옛날에는 육군만 있었으면 그 한 대대 안에 공군 조종사들도 들어가 있어서 대대 안에요. 네, 대대 안에. 대대는 조그만 규모인데 한 800명 네. 이런 규모인데 근데 그 안에서 말하면. 무인기도 활용할 수 있고 공군 조종사들이 바로 그 공군 지원을 갖다가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감지부터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대대를 지금 창설을 해서 이걸 지금 운용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독립대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립대대입니다. 그리고 대대장이 그 항공기도 대대장 지휘권 안에 아닙니다. 지휘권은 공군이 갖고 있는데 갖고 있고 연락 장교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요청권을 갖고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르겠네요. 요청이. 아무래도 과거와는 신속하게. 달리 과거에는 이제 그 육군 자기 상관에 보고를 해서
다시 그 육군 상관이 공군에 네. 보고를 해서 공군에 요청을 해서 공군에서 다시 지시를 내리면 뭐 하는데 요거를 된대. 갖다가 지금 좀 몇 단계를 네. 줄여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일 수 네. 있게 해놨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일단은 그 괴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남쪽까지 다 내려가서 라파 지역까지 지금 다 몰아놓고 그리고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할 때까지는 끝내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도 지금 굉장히 타격이 심한 게 아까 말씀드린 예비군들이 다 뭐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뭐 상인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전장에 나갔다가 얼마 전에 예비군들을 다 지금 돌려보냈는데 그 예비군들이 거기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전쟁 장기화되는데 이란하고 또 계속 그 긴장 상태 있고 또 네, 서로 뭐 미사일 날리고 전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폭격하고 그러면 그 중동 지방에 석유 공급이 네, 막힐 텐데 그러면 석유값 상승하고 네. 특히 그 이란은 홍해를 끼고 있잖아요. 호르무즈 해역. 네, 네. 호르무즈 해역 끼고 네. 있고 그게 봉쇄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석유값 막 치솟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네. 달러값 막 오르고. 네. 근데 그래, 그렇게까지 그렇습니다. 갈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예비군들은 다 지금 돌려보낸 상태지만 아직까지 북쪽에서 헤즈볼라가 계속 공격을 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막아냈다고 다 지금 했지 용납했다고 않습니까? 그러던데 거의 다. 그때 들인 비용이 지금 언론에 보면은 1조 4천억 이렇게 하루에. 나옵니다. 네, 하루에. 네. 그 아이언돔이 한 발에 한 6천만 원 정도 어이구 됩니다. 한 발에요. 네. 야,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위협이 돼서 한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두 발을 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발이면 1억 2천입니다. 네. 근데 그 사실 그 다중 레이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이언돔이 한 70km까지 방어를 합니다. 네. 그래서 70km 이내에 들어오는 것은 아이언돔으로 방어를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중거리 미사일이 데이비슬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다비드의 돌팔매, 다윗의 돌팔매죠. 그래서 데이비슬링이라는 그 중거리 미사일이 있는데 요게 한 200km까지 방어를 하고 그곳을 넘어가는 것은 에로우2, 에로우3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탄도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데 그럼 네 겹 정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겹. 이제 그 에로우3 같은 경우에는 대기권 밖에서 탄도탄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런 건데요. 이 국지 방어를 말단 방어를 하고 있는 아이언돔을 보자면 이게 지금 한 그 포대를 보면 발사대가 한 4기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MMR이라고 해서 멀티 미션 레이더라고 그래서 레이더가 있고 그 발사대 하나에 20기의 요격 미사일이 있습니다. 네. 예, 로켓이 그러면 20기가 네 있습니다. 개면은 80개. 80개. 예, 그 5개 놓인 데는 100개. 100개. 예, 100발이 있는 거예요. 100발이. 예, 100발. 미사일. 네, 미사일이 그 100발이 하나가 있습니다. 6천만 원이라고 하셨던데. 하나가 6천만 원입니다. 네. 100발이면은 6천만 원에 그러면 60억이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레이더가 동시에 오는 로켓을 85개의 표적을 쫙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궤적을 쫙 본 다음에 이 레이더 그 상황에 거주자 밀집 지역, 도심 지역, 그다음에 무슨 국가 기반 시설 이런 것에 산착이 될 것 같다라는 고 미사일 로켓에만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공터에 떨어질 것 같다. 그런 뭐 반응 안 바다에 하고.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놔둡니다. 어. 네, 그래서 뭐 100발이 오더라도 100발을 다 요격하는 게 아니라 로켓이 뭐 한 뭐 50발이 오더라도 그 중에 정말 위험성이 있는 것에 한 뭐 20발 그 정도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는 사격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언 빔까지 해가지고 5단계로 지금 그 멀티레이어를 하고 있고 그다음 미군이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100km 정도 네. 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방어를 하고 있으나 이란이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군집 드론이라든가 수백 대의 드론이 들어오고 동시에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을 쏴버리면은 다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다 못 막는다 이거죠. 네,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은 어떻게든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서 이제 에스컬레이팅 레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상승하는 사다리 그래가지고선 이쪽에서 보복하고 또 이쪽에서 보복하고 이쪽에서 보복하고 이런 상황까지 안 가게 하려고 미국이 노력하고 있고 양쪽에서도 조금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의 그 긴장은 조금 지금 단계에서 너무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해도. 크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감히 제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미국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국도 원하지 않고 네, 세계 유가가 다 네, 올라가니까 맞습니다. 또 양쪽 다 피해가 나중에 너무 크니까 네, 지네들끼리도 또 이제 적당히 눈치 보면서 체면 차리면서 이제 체면을 어느 정도 살릴 정도 양쪽이 되면은 그냥 슬그머니 끝낼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들의 그 어떤 의견들이 대부분 네.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또 이제 하도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좀 이렇게 튀는 국가라서 가능성이 아주 조금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걸 염려를 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본격적인 전쟁으로 돌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 안심은 약간 됩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뭐 거기 전쟁까지 더 본격화돼서 석유 공급 맥히면 지금 한국 경제 너무 힘들어지겠죠. 네, 저도 그렇게 네. 좀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네.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 희망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되는 게 저도 희망이고 네,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네, 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상황이나 평화를 위해서도 네, 네, 오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